요즘 북한의 군사 위협 정말 심상치가 않죠. 그냥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파괴적인 신무기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까지.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 제가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북한이요, 최근에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걸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인데 와, 이름부터가 정말 섬뜩하죠. 지난 4월 19일이었어요. 함경남도 심포 앞바다에서 화성 11라형 미사일 한 발이 솟아오르더니 바위섬 위에서 펑 하고 터졌습니다. 근데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북한 매체 표현을 빌리자면 수백 개의 폭탄이 소용돌이 치듯 쏟아졌다는 거죠. 북한이 이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이건 그냥 우리 무기 이만큼 세다 하는 걸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아주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무기,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요.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 미사일 딱 5발이면 축구장 18개 넓이가 그냥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축구장 18개요? 이건 한 지역을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광역 피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바로 이 악마의 무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구식 무기가 갑자기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무기 하나 추가된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재래식 무기까지 정말 무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집속탄,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대한 폭탄 껍데기 안에 수백 개의 작은 새끼 폭탄들을 가득 채워넣은 거예요. 이걸 목표 지점 상공에서 터뜨리면 이 작은 폭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아주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죠. 정밀 타격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 전체를 쓸어버리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악마의 무기라는 이런 끔찍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발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뿌려진 수백 개의 새끼 폭탄 중에 터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6년 레바논 전쟁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쓴 집속탄의 무려 40%가 불발됐다고 해요. 이건 전쟁이 끝나도 수십 년 동안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지뢰밭을 남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북한이 갑자기 왜 이 낡아 보이는 무기를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이스라엘 분쟁을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집속탄이 현대전에서도 얼마나 잘 먹히는지 그 효과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거죠. 미국의 전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이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보고주가 뭘 지적하냐면요. 북한이 이스라엘의 그 철통 같다는 방공망, 아이언돔이 이란의 집속탄 공격에 뚫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 저거다 한 거죠. 비싸고 복잡한 미사일 방어체계, 이거 그냥 값싼 집속탄을 비처럼 퍼부어서 무력화시킬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가성비 높은 공격 수단을 찾아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더 무서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자전입니다. 이게 어쩌면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2024년 한 해에만 우리 군의 고가 정찰 무인기들이 줄줄이 추락했습니다. 4월에 해군, 11월에 공군, 12월엔 육군. 이게 우연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배후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최첨단 장비가 그냥 맥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GPS 공격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재밍이랑 스푸핑인데요. 재밍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S 신호 자체를 못 받게 방해하는 거죠. 근데 스푸핑은 훨씬 더 고단수예요. 이건 귀에 대고 거짓말을 속삭이는 겁니다. 가짜 GPS 신호를 보내서 너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저쪽이야 하고 속이는 거죠. 드론이나 미사일을 아예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으니 훨씬 위험하겠죠? 그런데 북한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젠 아예 우주를 노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국방부 자료를 보면요.
북한이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우리 군의 인공위성을 향해서 여러 번 전자 공격을 시도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지상을 넘어 우주 공간까지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첨단 기술들을 갖게 된 걸까요? 혼자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에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고 있어요. 작년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합의한 건데요. 이건 그냥 다리 하나 놓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다국적 제재감시팀 보고서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전자전 무기체계와 전파 교란 장비를 제공했다. 우리 국정원도 똑같이 보고 있고요. 이건 거의 어피셜이라고 봐야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스푸핑 있죠? 남을 속이는 고도의 기술? 이거 원래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몇몇 군사강대국만 갖고 있던 기술이거든요. 이런 걸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는 건 거의 100%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리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칼을 북한 손에 쥐어준 셈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집속탄, GPS 교란,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 즉 북한의 새로운 군사 전략 아래에서 아주 치밀하게 통합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예측하기가 어렵고 무서운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속탄 같은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해서 방어망을 뚫어버리고요. 둘째, 동시에 GPS 교란이나 위성 공격 같은 전자전으로 우리 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북한의 새로운 위협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그냥 실무진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적 위성을 공격할 자산을 만들어라,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해라, 이렇게 콕 집어서 지시한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북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땅에서는 집속탄, 하늘에서는 전자전, 그리고 그 뒤에는 러시아.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복합적인 도발에 과연 우리 한미동맹은 제대로 대비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방어 전략도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